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에 대한 그런 이슈를 좀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5G 종목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공유 시스템 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통신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또 5G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세대 통신 개발 속도를 높여서 5G뿐만 아니라 6G까지 선점을 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하긴 한 게 뭐냐면은, 사실 5G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6G냐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제 5G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뭐 상용화 요런 타이틀은 붙었는데, 사실 버라이즌과 많이 좀 부딪히게 되는 게 28GHz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인데, 그래서 버라이즌과 속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버라이즌과 이제 속도를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좀 우리가 부족해요. 속도적으로도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6G 선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뭐 타이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좀 사실 물음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이제 28GHz 주파수 투자 확대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동통신사가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3.5GHz보다 투자 비용이 한 10배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활용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지난 5G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부담이 계속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다, 돈을 일단 투입을 해야 돼요. 돈을 투입을 하면은 이제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그에 따라서 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면은 이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투자들이 계속 좀 더디게 되고 있는데, 이 5G를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좀 투자를 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가 좀 들고 있는데, 일단 금액 자체가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G 폰 침투율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5G 가입자 수도 천만이 넘었죠. 천만이 넘었고, 지속적으로 5G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20년 10월에 KT 구리선 기반 유선전화망 캔 케이블 전면 교체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좀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4분기에서 1분기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좀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광섬유, 광케이블 생산하는 공정 수직 계열화 유일 기업이고, 이제 생산 설비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광케이블이라든지 섬유에 대한 이런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한광통신에 대한 이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G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출이 2020년대에 확 줄었어요. 왜? 당연하죠. 인프라 투자들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줄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올해부터는 미국을 필두로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정권이 교체가 되는 이런 시즌에선 사실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빠지기가 좀 힘든 게 5G입니다. 게다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5G가 돼야지 자율주행이나 이제 뭐 영화 같은 것도 뭐 2기가짜리 2초 만에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대 5G가 정말 이제 대세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냉정하게 보셔도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쉽게 죽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확대에 어쨌든 광통신만 늘리는 국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 백신 개발에 따라서 광케이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도 2분기까지만 해도 뭐 거의 완전 쪼그라들었는데 3분기 때 다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을 하면서 회복세에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이 이렇게 쿡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선진국 광케이블 구축 비율이 국내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5G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케이블 구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가 만약에 아시아 지역만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인프라 투자가 안 나오면은 조금 영향을 받을 텐데, 뭐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뭐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는 거에 같이 곁들여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기 보고서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분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케이블 쪽이 이제 9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설립한 지 좀 됐어요. 연식이 좀 오래된 그런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기업의 업력이 튼튼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구리케이블 요거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요런 디바이스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산업에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인프라 투자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열악산 무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광통신 케이블 및 광섬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는 내수에 있어서는 여기 파트너로 하고 있고, 수출에서는 이제 여기 뒤지지 않고 있다. 시장망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지역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SK, KT, U 플러스 정도면 뭐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보이시죠? 이제 핵심 제품인 광섬유를 코어 모재 단계부터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원가 대비 이런 기술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쟁 우위를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줄 수밖에 없죠. 이제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다 뭐 비슷하다시피 좀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에다가 이제 인프라 투자 지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고요. 대부분의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 하던 게 7,000원 하던 게 1,330원까지 떨어졌으면은 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이 코로나19 터지기 직전 가격 라인까지 지금 이제야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한다면은 충분히 요때 우리 한참 이제 그 뭐 핫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라인들처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810원짜리가 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제 중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5G 인프라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좀 차트적으로 보면 현재 박스권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부분에서도 이제 하단 부분에서 사실 모아 나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라인에서 2차로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실 거면은 여기랑 여기 1차, 2차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득하게 난 기다릴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랑 여기 가격 밴드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좀 물량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상단 부분 4,500원 라인 좀 돌파 시도를 하고 나면은 5,500원에서 6,000원 박스권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상방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한 50%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방은 그렇게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방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물량 모아가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종목도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단기 종목이라기보다는 중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봉상으로도 비슷합니다. 여기 3,500원 라인대에 좀 중요한 라인이고, 위론 4,500원, 그 다음에 5,500원, 6,000원 이렇게 요 박스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거에서 이제 수주 다시 돌아오고 각국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면은 이전 2018년 때처럼 이전 강세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보시면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봉으로만 보셔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를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장기 투자 이런 거 하나 그냥 약간 김치처럼 김장 담근 것처럼 좀 이렇게 담궈 놓고 좀 오래 있다가 한번 좀 이렇게 꺼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곡차곡 매달 일정 금액씩 조금씩 이렇게 횡보하고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차곡차곡 모아 가시고, 이제 목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중요한 라인이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승 궤도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거나 그럴 때 이제 확 담아가지고 빠르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리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들지는 않고요. 이제 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뭐 사실 뭐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안 생각하시고 그냥 차근차근 모아가시겠다 하시면은 여기 3,750원 여기 라인부터 한 3,900원 정도까지 해서 차곡차곡 모아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하방을 밑으로 잡아가지고 3,6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거보다 뭐 마이너스 15%가 한 번에 갑자기 나오거나 그럴 만한 이슈는 크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면 그런 기회가 주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갑자기 뭐 15%씩 빠질 이유는 크게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리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올라갔었죠. 뭐 CJ, CGV라든지 아모레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은 제가 저런 데서 그냥 담아 놓으시면은 차근차근 접근하다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요런 데서 담았던 분들은 다 이만큼 수익을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광통신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차근차근 좀 잡아가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광통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